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3명이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이 벌써 5번째 만남이었는데요. 역시 화두는 메가시티 추진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직후여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차는 명확했는데요.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회담장에 모인 3명의 수도권 광역 단체장들은 손을 맞잡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찬과 함께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 뒤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을 맞잡았던 회담 전과는 달리 기자회견장에는 먼저 김동연 도지사만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이미 여론을 통해 국민들이 답을 했다며 총선용 정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국민의 70%가 현실성이 없는 정치 총선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일입니다. 아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온 오세훈 시장은 메가시티는 서울시가 확장돼 온 연담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는 메가시티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르다며 더 이상의 언쟁을 피했습니다. 우현 지사께서는 이게 선거를 앞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제기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까지 정치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을 뿐 행정체제 개편에 옳고 그름을 밝힌 적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 시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경고성 발언이 계속되자 당과의 분란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 광역의회 동의를 얻고 또 법제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게 없습니다.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 차이와는 달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한강과 아라뱃길, 서해섬을 잇는 해상 관광 실크로드를 조성해 수도권 해양 레저 관광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이번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에서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준비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선거를 위해서 급조된 서울 확장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빨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필 기자입니다. 수도권 광역 단체장들이 만나 수도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건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서 불거진 서울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입장.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 메가시티 조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현실성 없는 총선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계십니다.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예상대로 회동에서도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 진전은 없었습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으로 주춤하고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경기 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비전을 발표했고 주민 의견 수렴과 경기도 의회 여야 간 합의도 이끌어낸 점을 설명하며 급조된 김포 서울 편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역의 열망을 중앙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막아선다면 경기도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했습니다. 저희는 비전 제시로부터 모든 절차, 의견 수렴을 다 거쳤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도대체 어떤 비전과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이제 북부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로 소극적으로 하거나 이것을 반대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이날 수도권 단체장들은 수도권 매립지와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대중교통 공동 연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해서는 입장 차이가 명확했지만 진전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바로 수도권 매립지 문제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가시티 이외에도 이번 회동에서의 주요 쟁점은 공동생활권인 수도권 정책 공유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이 수도권의 공동생활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같이 공조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이견 없이 사실상 논의를 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세 단체장은 메가시티를 제외한 4가지 안건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받습니다. 우선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매립지, 면적, 인센티브 등 공모안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재공모를 추진하는 안,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열릴 환경부를 포함한 4자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대체 매립지 공모 방식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윤곽을 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이날 서울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까지 뱃길을 연결하는 등 경인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보 교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종 합의에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아마 다음번 회동쯤에는 우리 3자가 다시 회동해서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차입니다. 수도권 단체장들의 3자 회동에서 인천시와 서울시는 사업비와 운영비 분담 문제로 진전이 없었던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 동행카드에도 광역버스부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그동안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인천시와 서울시 간 시설비와 운영비 분담 갈등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60%, 정부가 40% 분담하는 도시철도 사업이지만 서울시는 수혜 대상인 인천시가 시설비 일부의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인천시는 사업비 부담 의무가 없지만 시설비 중 일부인 40억 원과 알파 범위 안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을 통해 서울시와 인천시는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서울시는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비 중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고 인천시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시설비 중 절반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을 잇는 직결 열차가 운행이 된다면 수도권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도 양 도시를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좀 논의했지만 사실상 타결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 문제는 인천 시민을 위하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풀자.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와 9호선이 직결되면 인천공항 이용객이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로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가 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천시는 또 이번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을 통해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 사업에 내년 광역버스부터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안이라면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적용하는 걸 검토하는 것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수도권 운송기관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며 지하철과 일반 버스의 참여는 전문기관 연구와 수도권 실무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기후동행 카드 도입으로 인천 시민 14,000여 명이 매월 최소 3만 원 이상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단체장 회동에서 인천시와 김포시가 갈등하고 있는 5호선 연장 노선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서울 김포 통합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에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시행일은 오는 2025년 1월 1일입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서울시 김포구가 되더라도 법 시행 전인 현재 김포시에 적용 중인 경기도의 조례와 규칙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김포시에 설치된 읍면이 동으로 바뀌더라도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읍면 지역에 적용되던 규정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더라도 김포시에 적용 중인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은 오는 2030년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17일 부천을 찾았습니다. 부천시의 초청으로 방문한 황희찬 선수는 환영 행사 이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단법인 부천희망재단에 기부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부천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후원하는 한편 지난 7월에는 부천시 승격 5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부천FC 특별 시축자로 나서는 등 부천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선수는 이번 방문에서 환대해줘서 감사하다며 부천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머물던 곳이라 가장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천 까치울 초등학교 출신인 황희찬 선수는 부천에서 축구를 시작해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원더러스 FC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 지역 유관기관들이 오늘 23일 대규모 산불 진화 훈련에 나섭니다. 이번 산불 진화 훈련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인여대 부지에서 이뤄집니다. 이날 계양구청을 비롯한 20개의 유관기관은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주민과 등산객들의 대피를 돕고 방화선을 구축하며 실제 상황과 유사한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편 계양구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이날 훈련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지 말아달라고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18일부터 인천 계양구 청사 지하주차장이 평일 저녁과 주말 동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 계양구는 구청 남측 계산 2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동안 인근 계산택지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 지하주차장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열어둔 지상주차장 252면에 지하주차장 281면까지 추가로 개방하면 구청 부설 주차장에 500여 대가 넘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계양구는 임시 개방 기간 지하주차장 개방 시간을 연장해 평일과 주말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개방합니다. 부천시가 채소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는 금장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쓰레기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는 채소 쓰레기와 육류, 어패류 껍질 등을 담아야 하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는 절임용 배추류와 양념이 묻은 쓰레기를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무분별하게 배출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최근 지역 17개의 기관과 협력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소속 결혼 이민자 봉사자 10명 등 2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에 담근 김장김치는 다문화 가족과 한부모 가정 등 지역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천시 출자 출연 기관인 부천산업진흥원에서 비상임 이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부천산업진흥원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응시 자격은 학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지역 경제인 등입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늘 29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감하며 응시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 후보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